인터뷰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뭐 손님분들이거나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신 줄 아세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제약적인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상권 분석부터 실패했고, 운영하면서 있어서 좀 아쉬움들,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싶은 부분들을 좀 생각하느라고 공간을 옮겼고, 그 부분들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마치 저희가 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칠복상해 로스터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리스타 경력은 10년 정도 되고요. 칠복상해 카페를 운영한 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의 이사를 거쳐서 4번째 공간이고요. 칠복상해라는 카페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칠복상해라는 로스터스를 부가적인 네이밍을 좀 붙여서 로스팅 원두 납품 사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84년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희 형제가 저랑 동생이 있어요. 제가 장남인데,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가업을 제가 이었으면 했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또 가업은 있지 않았지만 가게 이름을 이어서 하면서 뭔가 그 혼을 좀 잊고 싶어서 칠복상해라는 이름을 지어서 카페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큰아버지도 무슨 카페 이름이 칠복상해냐 되게 말리셨던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상해라는 뭐 이런 카테고리가 전혀 없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제가 진정성 있게 해서 알려지면 보다 이 이름이 가치 있게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자영업이 이렇게 계속 얽매여 있는 삶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업을 좀 찾다가 좀 일찍 나이에 좀 다른 업종에 창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일찍 좀 실패의 맛을 보고 우연한 계기로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잠시 쉬는 동안 커피를 배우게 됐고, 배우면서 좀 재미를 느껴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29에서 30살 넘어가는 시점에 커피를 처음 배웠는데 취업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경력도 없었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 경력 쌓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창업을 했던 계기였어요. 추가적인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창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창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스케줄상으로는 지금 이곳 카페는 휴무가 없고요. 평일에는 동생이랑 거의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한 명씩 교대로 쉬면서 한 명이 매장을 보고 한 명이 쉬고, 이렇게 해서 매장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어려울 때 같이 좀 고통을 좀 나눌 수 있고, 기쁠 때는 또 그 기쁨을 배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어렵다고 하자면 흔히 이제 다 아시는, 자영업자라면 아시는 코로나 왔을 때 이제 경영이 많이 어려워서 자금난이 좀 힘들 때 같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또 고통을 좀 나눴고, 야근을 한다든가 업무량이 좀 많을 때도 아무래도 좀 편하게 같이 좀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좀 탄력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적으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뭐 손님분들이거나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신 줄 아세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성격이 이제 틀에 박혀 있는 거 싫어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좀 질려서 도피성으로 좀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처음 매장 창업을 했을 때는 원체 소자본이었고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가게를 인수를 했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연출하지 않았던 공간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약적인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상권 분석부터 실패했고, 메뉴 구성, 동선, 그리고 장비들도 있던 거 사용하다 보니까 뭐 하나 이제 제대로 된 장비들이 좀 없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첫 번째 매장을 문을 닫고
이제 두 번째 매장부터는 그때 당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연출해서 또 운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공간 때는 운이 좋게, 정말 운이 좋게 SNS 바람 이런 거를 좀 타면서 10평의 정말 작은 동네 카페를 지향해서 오픈을 했는데, 전국에서 오시면서 가게가 작아서 좀 아쉬운 점들이 좀 있어서 좀 더 넓고 좀 더 완성도 있는 공간을 좀 연출하고 싶어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고, 이름 있는 영향력 있는 업체에서 이제 브랜딩과 인테리어를 도움받아서 또 이제 성공적으로 또 세 번째 공간도 연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또 불편한 요소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와중에 고객님들의 니즈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한 가지 요소에만 만족해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공간이 갖는 한계를 좀 맛봐서 이제 로스팅을 좀 하면서 저희만의 색깔을 좀 보여드려야겠다고 하게 되었고, 그 환경에 맞춰서 연출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니즈는 이제 입맛보다는 요즘은 이제 SNS에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시니까 인테리어라던가 뭐 플레이팅, 뭐 시그니처 메뉴들,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고객님들의 니즈가 좀 빠르게 변하시거든요. 근데 뭐 한번 창업한 매장을 인테리어를 다시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끊임없는 메뉴를 개발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럴 거면 우리만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커피 맛을 찾고 그것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그 맛을 원하시는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저희 커피들을 좀 제공하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이제 고민 끝에 로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매장을 제 나름 완벽했다고 해서 연출을 했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두 번째 공간에서 이제 채워나갔고, 또 두 번째 공간을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저도 모르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걸 이제 세 번째, 지금 네 번째 공간, 근데 마찬가지로 네 번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다음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좀 아쉬움만 갖고 추진력만 갖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비용들을 이제 대출로 받았던 부분들이 사실 지금은 조금 코로나도 겪고 하면서 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주춤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계속 이렇게 매장을 바꾸고 컨셉을 다르게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겪고 메뉴들을 다채롭게 변해가면서 선보였던 거는, 운영하면서 있어서 좀 아쉬움들,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싶은 부분들을 좀 생각하느라고 계속 이렇게 공간을 옮겼고, 그 부분들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마치 저희가 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으로 좀 긍정적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로스팅을 하기 전에 생두들을 수급을 하면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그 생두의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그 생두들마다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이제 열들을 조절하면서 로스팅을 하고 있고, 나온 결과도 다시 한번 장비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맛을 보고, 감각적인 로스팅이 아닌 장비를 이용한 데이터를 쌓는 로스팅을 하고 있어서 1년 내내 균일한 로스팅을 하고 있는 게 장점이고, 거래처에서도 크게 지금까지 맛의 변화에 대한 컴플레인이 없었던 게 저희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책을 찾아보거나 스스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데이터로 로스팅을 했는데, 이 커피를 볶는다라는 게 단순히 뭐 불만 올려가지고 되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게 알아보던 중 이제 180 로스터스라는 이제 로스팅만 주로 하는 곳이 있어요. 대표님부터 본부장님, 이제 직원들까지 모두 국가대표 출신인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저도 로스팅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도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로스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사실 저는 커피를 전혀 먹지 않는 상태에서 커피를 배웠고, 강사님한테도 좀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저한테 좀 절박했어요. 커피를 먹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맛을 못 보는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제가 좋아하지 않고 제가 먹지 않더라도, 물론 지금은 이제 좋아하게 되겠지만 그냥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다른 일도 많이 했었는데, 뭐 핸드폰도 팔아봤었고, 여성 숙녀 매장도 해봤고, 뭐 인테리어도 해봤고, 하다못해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요령 같은 게 생기는데, 제가 좀 그게 부족한 건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요령을 잘 못 폈던 것 같아요. 좀 FM대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커피도
그렇게 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